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철호입니다. 네, 그 이게 이제 온라인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또 딜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하시는 분이 다 마스크 쓰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답답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분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동안 저는 금방 마칠 거니까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좀 제가 PPT 화면이 좀 올라오면 어, 저는 이제 당기 선교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 원리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안 올라오나요? 네,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PPT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데 그 피터 드래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창조해 나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단기 선교의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모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코로나 시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미 이제 앞에서 우리 황예림의 선교사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고 그냥 코로나와 같은 상황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백신이 뭐 또 다른 또 뭡니까 그런 팬데믹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어떻든 계속 될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 안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탈세계와 탈도시, 탈종교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이 올라가는 겁니까? 제 화면이? 제가 이거 누르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뭐 다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언급하길 원하는 것은 이런 변화들은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입니다. 예. 어떤 새로운 변화가 아니고 이미 탈세계와 탈도시화 이런 거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미 뭐 온택 그죠? 다 IT 온택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뭐 트럼프 이후에 국가주의가 강조되고 있었고 또 여러분 코로나 했을 때 유일하게 딱 좋은 거 한 가지 있었죠. 코로나 처음 딱 터지고 나서 이 맑은 공기와 이 맑은 하늘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변화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고 그 위기가 좀 더 강화됐을 뿐입니다. 단기 선교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논의할 텐데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던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졌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단기 선교 시대는 끝났는가? 여러분들 이제 그 설문이나 이런 걸 다 봐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선물 통해서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시대 이제 끝났다. 그런데 대부분 설명 아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단기 선거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본론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끝났는가? 이제 같은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의 단기 선교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예. 이미 코로나 전에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지만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여행성 한번 갔다 오는 거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대의 종식을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래서 때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어요. 때가 타임이잖아요. 그죠? 예, 이걸 우리가 단기, 장기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단기든 장기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뭐 언젠가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가 어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쇼트텀 미션 그러니까 단기 장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로 하던 장기로 하던 그게 롱텀 이펙트 장기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교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냐 장기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단기로 가는 걸 못 가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거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단기, 선교, 여행 세 단어잖아요. 세 단어 중에 지금
단기로 가는 거, 그리고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뭘 못하면 지금 선교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로 못 가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되고, 여행을 못 가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는 끝났는가의 명제는 틀린 명제고, 그래서 단기 선교는 끝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될 상황인가 안 해야 될 상황인가라는 질문이라면 아니라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오늘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 여러분 나중에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이 도표 밑에 보면 크네빈 프레임워크 by Dan 스노우덴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크네빈 CYNEFIN 크네빈 이게 이제 뭡니까 그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영국의 그 웨일즈 발음입니다. 그래서 크네빈 그래서 단 스노우덴이라는 사람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든 도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SWOT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뭐 strength, weakness, 그다음에 뭐 opportunity 뭐 그런 거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요새 경영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 자, 여러분 화면에 보면 바라보시고 오른쪽에 밑에 simple, best practice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는 문제가 생기면 단순하다는 겁니다. sense, 문제를 파악하고 categorize하고 그다음에 거기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best practice 따라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 여행 지침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지침서에서 그냥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complicated라는 파시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항상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뭐가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애널라이즈를 해야 돼요. 즉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하면 그 프랙티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옥에서 단기 선교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 학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이제 왼쪽으로 넘으면 컴플렉스 원인과 결과의 그 질서를 발견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먼저 밑에 케이오틱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완전히 케이오틱 말 그대로 케이오틱 상황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죠. 처음 딱 2월 달에 터지니까 케이오틱 상황이에요. 그때는 뭐냐 무조건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럼 무조건 건져내야 됩니다. 예, 뭐 어떻게 건져낼까? 그런 거 생각하지. 무조건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행동을 취하고 나중에 원리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초기 상황이 조금 지나가 컴플렉스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원리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장기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은 못 가는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다문화 선교 가야 되냐? 근데 가봤더니 또 거기도 뭐 잘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되면 서베이를 해야 됩니다. 거기 프루프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모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0명 그 설문지를 해봤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온 경우도 있고 전혀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선교계 쪽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 시대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 분이나 교회 목회자들은 아니다. 코로나 지나가면 단기 선교 계속 할 거다. 또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단기 선교 계속 할 거다.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에 할 거면 잘했으면 좋겠다. 예.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기 선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포럼을 하게 됐다.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컴플렉스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모으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했고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리포트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 원리,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예,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봤을 때 이제 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단기 선교로 제자들 처음 보냈을 때 첫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늘 같이 다니다가 처음으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각기 가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고 이 시대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이 문장에서 몇 가지 원리들 여러분 다 아시는 원리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시대에 따로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인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뭐 훨씬 더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70명을 뽑았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단기 선교에 우리가 고민 중에 하나는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훨씬 더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단기 선교가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그런 단기 선교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그런 논의를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인입니다. 요새 선교사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우리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직업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교인들은 얼마든지 웰컴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단기 선교가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상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마추어리즘에서 떠나서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해서 따로 뽑은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는 선교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우리가 이 틈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우리가 1년 정도 당선교 많이 할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막 그냥 준비 안 된 상태로 하기보다는 한 1년 정도 그냥 단기 선교를 쉬고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부터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교회 메커니즘상 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굴러가는 돌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1년 쉬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탐에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선교인들, 이게 뭐예요? 직업적 전문성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 전문성이 있으면요, 선교지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뭐 베트남 같은데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 방역도 안 하고 계약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현지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웠다는 면에서 그런 원리를 제가 발견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각 동네와 지역으로 갔다. 여기서 이제 동네와 지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역했다는. 단기 선교 조금 더 목적을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동네와 지역이란 말은 지역은 글로벌입니다. 동네는 로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굉장히 글로벌, 세계화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막 비행기 타고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글로벌과 로컬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뭐예요? 탈세계화잖아요. 그죠? 탈세계화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로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과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탈세계화라는 말은 다른 말은 지역화라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새 지금 인터넷 쇼핑 1위가 쿠팡이고 2위가 당근마켓인 거 아시죠? 당근마켓은 다 뭐예요? 그냥 당신의 근처 마켓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켓이 어디에서 형성되냐면 우리 동네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자전거를 하나 사겠다 그러면 저는 평촌에 살거든요. 평촌 동네만 먼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전거 발견했다. 그래서 그 이제 파는 사람하고 살라 그러죠. 그냥 살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옆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그냥 마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당신 아들 어느 학교 됩니까?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교 다녀. 보니까 걔는 3학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은 2학년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쓰던 뭐 책 좀 넘겨줄까요? 뭐 그러면서 거기서 다이나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네 안에서만 물건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다른 동네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과 로컬의 밸런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단기 선교가 자꾸만 글로벌 개념만 멀리 가고 뭐 다른 데 가고, 올해는 중국 가고 내년 아프리카 가고 올해는 또 남미 한번 가보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과 로컬의 밸런스를 맞추면 정말로 글로컬,
그게 지구촌의 진짜 개념입니다. 지구적이면서도 굉장히 로컬적인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미 얘기 나왔지만 내부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부자 운동. 그래서 내부자 운동 때문에 단기 성교도 성교의 원리가 뭐냐면 성교는 처음부터 그쪽 내부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그쪽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를 처음부터 그쪽 교회를 세우는 것 중심으로 해왔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성교다 다 철수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도와주면 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선교의 본래 원리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운동의 또 중요한 원리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내부 안에 그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뭐 계속 얘기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버에서 보셨겠지만 장기성을 못 가니까 그럼 빨리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사역으로 저는 다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도표해 봤더니 거의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가고 그냥 해외 못 가니까 그냥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내 안에 어마어마한 지금 200만 명, 250만 명 내부자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글로벌과 로컬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까지 단기 선교가 쌍방이었어요. 우리와 저기, 그죠? 근데 이제는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베트남에 단기 선교 갔다. 근데 거기 못 가게 됐어요. 그럼 국내에 있는 베트남 사람 사역들을 하면 나중에 국내에 있는 베트남 사람과 현장에 있는 베트남 사람과 이게 삼각관계 사역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가 훨씬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둘씩 보냈다는 말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단기 선교 중에 가장 팀워크가 강조될 게 단기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우리 현장 선교사, 현지 교회 이 셋 사이에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가는 팀도 단기 선교 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도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냥 한 선교사가 한 팀을 맡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들끼리 팀이 구성되어져서 어떤 팀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내가 아니면 다른 선교사에게 이 팀을 넘겨줘야죠. 그런 팀 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단기 선교 운동할 때부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은사에 따라서 당연하죠. 단기팀이 은사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들 팀에 또 한 가지 팀워크 뭔지 아십니까? 국내에 지금 선교사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단기팀들이 지금 올해 만나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준비가 됩니다. 국내 지금 선교사들이 10,000명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단기팀들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내년에 후년에 갈 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는 것만 아닙니다. 현장에 가기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어마어마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취소할 것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 예를 들을 텐데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역할 수 있고 미디어 원거리 사역 얼마든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도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패트릭 존슨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일꾼이 어디 있어요? 현장에 있습니다. 현지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는 그런 원리들 여러분들 코로나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성교적 필요들이 있어서 한데 이건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나갔네요. 아무튼 자, 결론 내리면요. 이게 이제 멀리서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타임이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멈추고 싶었던 단기 선교. 어떤 지역구에서는 멈추고 싶었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멈출 수도 없고, 안 멈출 수도 없고, 그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지금 1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추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들을 이제 계속 발제하시는 분들이 할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갖고 내년에 단기 선교할 때 혹은 내년 아니죠 후년에 아니면 내년에 혹시 단기 선교 기회가 안 열려도 얼마든지 국내에서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단기적으로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